가마는 누구나 흔하게 탈 수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신분이 높아야 탈 수 있었고, 그렇다고 양반이라고 해서 마음대로 아무 가마나 타는 게 아니라 벼슬에 따라 탈 수 있는 종류가 정해져 있었는데, 이런 제도를 교여지제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평교자는 종일품 이상이나 기로소에 들어간 관리가 탔고, 의자처럼 생긴 나면은 승지나 참의 이상 벼슬이어야 탈 수 있었지요. 무엇보다 가마를 타려면 비용이 만만찮게 들었습니다. 가마 자체의 값도 값이지만 가마꾼을 써야 했으니까요. 가마를 들려면 최소한 2명이 필요했고, 가마꾼이 많을수록 승차감이 좋아지겠지만 이 역시 신분에 따라 제한이 있었습니다. 사람이 직접 가마를 들어야 하니까 비효율적일 것 같은데, 도로 사정이 안 좋았던 조선에서는 수레 같은 탈 것보다 가마가 더 유용했을지도 모르겠네요. 1883년 연말 조선에 도착한 퍼시벌 로웰은 일본에서 인력거를 가져왔는데, 제물포에서 서울 가는 길에 이 인력거를 탔다가 얼마 못 가 고장이 나고 맙니다. 인력거를 끌기에는 길이 너무 험했던 거지요. 명색이 반도에서 가장 좋은 도로라는데도 그 길은 수레바퀴가 굴러다니기에는 너무 험했다. 더구나 일꾼들이 수레 다루는 법을 전혀 알지 못해 결국 1마일도 채 못 가서 한 대가 부서지면서 거기 탔던 사람이 나가 떨어졌다. 인력거를 고칠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로웰 일행은 결국 인력거를 버리고 가마를 타게 됩니다. 하지만 추위와 비좁음을 참지 못해 얼마 안 돼 내리고 말지요. 로웰은 서울에 머물 때 다시 가마를 타게 됐는데, 이번에도 좁고 불편한 것은 여전해서 가마꾼들 쉬는 시간이 기다려질 정도였다네요. 가마꾼들은 1마일 정도 간격으로 길가에 가마를 내려놓았다. 어떻게 보면 휴식은 메고 가는 사람보다 타고 가는 사람에게 더 반갑고 절실한 일이었다. 춥고 비좁은 가마 안에 앉아있다 보면 전신이 오그라들어 추위에 떨다가 급기야는 근육이 굳고 신경통까지 일어나는 비참한 상태에 이를 수도 있기 때문이다. 로웰이 경험했던 것처럼 흔들리고 비좁은 공간에 내내 앉아 있으려면 힘들었을 것 같은데, 가마를 드는 요령이 있어서 나름대로 탈만했던 모양입니다. 러일 전쟁을 취재하러 조선에 왔던 스웨덴 기자 아손 크랩스트가 기차에서 우연히 만난 일본군 장교에게서 들은 이야기입니다. 긴 막대 2개 위에 괴짝을 올려놓은 것 같은 그 가마석에서 방석 위에 다리를 꼬고 앉아 하루에 10시간도 넘게 거뜬히 견뎌냅니다. 사실 아주 편안한 이동 방법입니다. 가마꾼들이 서로 보조를 틀리게 해 가마의 흔들림을 최소화시키지요. 가마대는 탄력이 좋아 불상사 때 충격을 감소시킬 수 있고요. 1891년 서울을 여행한 세비지렌도어는 시내를 구경하다 호기심을 일으키는 것을 봤다면서 가마를 소개합니다. 두 사람이 등으로 가마를 운반하는데 가마꾼들은 바지를 무릎 위까지 걷어올리고 맨발로 재빠르게 걸어간다. 가마꾼들은 투명한 머리덮개가 아니라 둥근 충절모자를 쓰고 있다. 투명한 머리덮개는 갓을 말하는 거겠죠. 세비지렌도어는 갓에 대해 너무 투명해서 모자로서 기능을 못한다고 봤습니다. 햇빛이나 비바람을 막지 못한다는 거지요. 가마꾼들이 쓴 둥근 중절모자는 벙거지를 말합니다. 벙거지는 위가 높고 둥근 모양의 전이 평평하고 넓은 모자입니다. 보통 짐승털을 다져서 만들었지요. 가마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은 초록색 천으로 덮여있고 4명이 운반하는 것이다. 4명이 운반하는 가마를 타는 특권은 지위가 높은 관리들에게만 주어진다. 세비지렌더가 말하는 가마는 4인교입니다. 말 그대로 4명이 매는 가마인데 4인교는 정의품 이상만 탈 수 있었습니다. 이조판서, 병조판서 하는 그 판서가 정의품입니다. 왕족이 타는 가마는 가마꾼이 훨씬 더 많습니다. 왕과 왕비, 세자가 타는 가마를 연이라고 했는데, 왕이 타는 연은 20명 정도가 맸고 세자가 타는 연은 14명이 맸습니다. 공주와 옹주가 타는 가마는 덩이라고 해서 8명이 맸다네요. 그런데 가마꾼만 있는 게 아니라 시중 드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가마 행차에 동원되는 인원수는 더 많아집니다. 신분이 높은 사람일수록 시중 드는 하인도 많아지겠죠. 행렬 맨 앞에서는 거친 태도로 사람들을 밀어제치며 큰 소리를 지른다. 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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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키슈, 비키슈. 소리치며 이쪽 저쪽으로 사람들을 밀어붙이는 것이다. 높은 벼슬아치가 가마를 타고 갈 때면 하인들이 위세를 부리며 길을 비키라고 목청을 길게 빼서 소리치는데, 이것을 권마성이라고 합니다. 아예 사람들이 못 지나다니게 막기도 하는데 이건 벽제라고 하고요. 관리가 출근을 하고 나면 하인들은 관청 앞에서 대기했던 걸까요? 세비지렌도어는 궁궐 앞에서 아주 많은 가마꾼들과 빈 가마가 죽치고 있는 걸 봤습니다. 돌로 거칠게 조각된 해태 2마리가 닫힌 궁궐문에서 얼마 되지 않는 거리에 서 있다. 그리고
그 주변에 몇백 명의 가마꾼과 병사들이 쪼그리고 앉아 노름을 하거나 졸고 있었다. 경복궁 앞에 관청들이 모여 있어서 관리들이 타고 다니는 가마도 많았던 것 같은데 세비지렌도어는 왕을 아련하기 위해 기다리는 거라고 생각했던 모양입니다. 아직 왕궁에 들어가지 못한 채 임금을 아련하려고 몇 시간 혹은 며칠을 보내는 주인들 때문에 그 사람들은 호랑이나 표범 가죽으로 덮인 가지각색의 가마들과 덮개 없는 의자들 옆에 죽치고 앉아있다. 덮개 없는 의자란 가마 중에서도 나면화 교자를 말하는 겁니다. 사방이 막힌 가마는 답답하기 때문에 굳은 날씨가 아니라면 대개는 나면화 교자 같은 개방형 가마를 타고 다녔습니다. 하지만 여성은 반드시 뚜껑이 있는 옥교를 타야 했는데 옥교는 상품 이상 관리에 가족에게만 허용됐습니다. 세비지렌더가 다양한 가마들 중에서도 특히 인상 깊게 묘사한 것이 있습니다. 정말 귀한 광경을 여기에서 볼 수 있는데 외바퀴가 달린 의자를 타고 출근하는 고위관리다. 외바퀴가 달린 의자란 초원을 말합니다. 초원은 외바퀴가 달린 긴 지주 위에 의자를 얹은 가마인데 세비지렌도어가 그 모양을 자세히 묘사해 놓았네요. 다리가 없는 의자 아래 지지대가 2개 있는데 지지대 끝에 달린 무거운 바퀴가 두 지지대 사이에서 회전한다. 바퀴는 대개 나무를 통으로 깎아서 만들고 가장자리에 둥근 머리 쇠못이 장식되어 있다. 양옆에 모두 앞뒤로 긴 막대가 있어서 이것을 가마꾼이 어깨로 받치는데 양쪽 다 버팀목이 있어서 온전하게 밀고 갈 수 있다. 초원은 세종 때 처음 만들어서 재상들에게 타게 했던 가마로 종이품까지 타도록 허용했습니다. 이 품 이상이면 상당히 높은 벼슬입니다. 그래서 초원은 고관대작의 상징이었지요. 세비지렌도어는 초원을 타고 가는 사람이 고위관리라는 사실을 복장을 통해 알아챘습니다. 위쪽이 둥글게 말리고 뒤에는 양쪽에 날개가 달린 특이한 모자를 보면 그가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다. 풍성하게 흘러내리는 비단의투와 진귀한 보석이 박힌 직사각형의 딱딱한 벨트를 헐렁하게 걸친 모습은 그가 조선의 궁궐에서 높은 지위에 있다는 것을 나타낸다. 세비지렌도어가 장황하게 묘사한 관리의 복장을 우리는 내자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높으신 분이 타는 초원에는 여러 사람이 동원됩니다. 조선은 공기주입 타이어는 고사하고 천연고무 타이어조차 없다. 그래서 특히 돌이 많고 거친 땅을 이동할 때 높은 곳에서 고꾸라지는 것을 막으려고 여러 사람이 가마를 붙잡는 것 같았다. 가마꾼 어깨에 걸치는 초원을 타면 꽤 높을 것 같은데 외바퀴인데다 높기까지 하면 불안하지 않을까요? 우리 같은 미개인의 눈에는 전혀 편하거나 안전해 보이지 않지만 아시다시피 그런 의자를 타고 다니는 것은 무척 명예로운 일일 것이다. 세비지렌도어도 초원을 타는 게 명예로운 일이라고는 했지만 그래도 앞만 생각해봐도 나무바퀴가 달린 초원이 편해 보이진 않았나 봅니다. 그 표정으로 보건대 가마에 탄 고관들은 인내심을 가지고 이런 위험한 기구에서 내릴 때를 기다리는 것 같았다. 모퉁이를 돌거나 평평하지 않은 땅을 지날 때는 누구든 머리카락이 쭈뼛 설 만큼 가마가 기울었는데 가마 위에 있는 엄숙하고 침착한 조선인 관리만 예외였다. 궁궐 앞에 도착해 관리가 입궐하고 나면 가마꾼들은 초원을 벽에 기대둔 채 다른 가마꾼들과 어울려 시간을 보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세비지렌도어가 경복궁 앞을 지날 때 수많은 가마와 가마꾼들을 봤던 거겠죠. 가마 중에서도 난이도가 높아 보이는 초원은 위험하기도 하거니와 가마꾼이 여럿 필요했는데 조선 후기 학자 박재간은 북하기에서 이 점을 비판했습니다. 바퀴는 작으면서 높이는 한 길이나 돼서 위태롭기 짝이 없고 움직일 때마다 5명이 필요한 데다 시종도 있어야 하는데 원래 수레를 만든 건 수레 하나로 6사람을 태우기 위해서였는데도 이 수레는 6사람이 걷고 한 사람만 탄다는 거였지요. 박재간은 이렇게 비판했지만 대부분의 양반들은 바로 그 이유 때문에 초원을 타고 싶었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개화기 외국인들이 찍은 가마 사진을 보면 대개는 연출된 모습인데 초원은 특히 심하게 티가 납니다. 초원을 움직이려면 5명이 필요한데 앞뒤로 1명씩만 있고 무엇보다 초원은 문관만 탈 수 있는데 갑옷을 입혀서 촬영했네요. 그마저 옷이 맞지 않아 우스꽝스러운 모습이 되고 말았습니다.